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배우셨습니다. 집합이라는 게 뭐였다?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다.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상, 그 모임에 있는 구성원을 뭐라고 불렀다? 원소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원소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배우셨죠. 예를 들어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는 뭘 이용한다? 짝대기 3개, 2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요. 그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냥 모양이 다른 거고 크게는 2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을 표현할 때는 보통 A라는 원소가 X라는 원소를 가져요. 그 X는 하고 이제 설명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어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원소를 정리했을 때 A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는 원소는 뭐라고 부르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B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A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분집합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였다고요?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럼 그 모두를, 그러니까 약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로 생각하면 딱이죠. 나 자신은 나의, 그러니까 6은 6의 약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나 자신의 약수이다라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수로 생각했을 때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누구? 1이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집합에서는 뭐라고 칠 수 있을까요?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번에 4번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까지 5번, 6번, 7번까지 본 다음에 다시 개념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이 규칙을 만드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 안에 있는 그 부분 집합 중에서 무조건 반드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첫 번째, 18은 반드시 A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원소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8도 당연히 A의 원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18이 원소라고 한다면 누구? 1 또한 반드시 A의 원소여야 해요. 그래서 1과 18은 세트로 칠 수 있죠. 그래서 그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SA라고 할 때 S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그럼 또 다른 세트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누가 있죠? 2를 집어넣게 되면 9가 튀어나와요. 또 3을 집어넣으면 6이 튀어나오죠. 그죠? 또 다른 거 더 있나? 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세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 세트는 뭐예요? 1하고 18이라는 애는 반드시 포함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SA의 최소값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에 비해서 최대값,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집어넣어 준다면 11, 9, 20, 39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규칙에 맞게 그 문제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에 맞게 내가 어떤 집합이 되는지를 예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5-1번 같은 경우 5-1번에 도 마찬가지로 x가 a의 원소이면 6-x 또한 a의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5-1번? 예를 들어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세트가 되는 5가 존재할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가 되지? 짝수가 되죠? 그죠? 얘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안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 A. 이거 못 구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2를 집어넣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얘도 짝수네요. 하지만 누구?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봐봐요. 만약에 그 A라는 원소가 3만 가진다면 얘는 홀수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 맞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또 135 같은 경우에 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35, 15 대신에 그럼 뭐가 들어가도 되고 2, 4가 들어가도 되죠. 또 다 들어가도 되죠. 가능한 A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총 4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홀수 개수를 만족하는 그 조건 하에서 4를 어떻게 붙여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이 단어, 요 유제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5-2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숙제로서 질문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집합을 원소를 나열해서 적었을 때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인지 아니면 B가 A의 부분집합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1번. 다음 집합의 포함관계를 말하래요. A라는 애를 구분을 했을 때 X의 조건이 2X-1은 3을 만족하는 X입니다. 즉, 뭐란 얘기예요? 2란 얘기죠. X가 2가 아니라 원소가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B는요? B라는 애는 존재합니까? 없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그딴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C라는 애는 2하고 3이 있네요. 그렇다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커요? C. 그 안에 누가 있고 그 안에 또 누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포함 관계상으로 얘기한다면 B가 A에 포함되는데 얘는 또 C에 포함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C라는 집합 안에 B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뭐라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B라는 집합이 존재합니다. 근데 A라는 집합에는 2를 가지고 C라는 집합에는 3이 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소의 개수도 모두 다 표현했고 포함관계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이거예요. 단점은 개수가 많아지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개수가요. 한눈에 보기에 지저분해지는 거 한 10개만 넘어가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개형을 쓸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무한집합인데요. 1, 3, 5, 7, 9, 11 이런 홀수를 뜻해요. B는요?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를 1부터 순서대로 넣어보면 홀수를 뜻해요. 즉 A와 B는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면 1, 3, 5, 7, 9, 다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후에 A와 B가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또 진부분집합을 모두 말하라. 어우, 야, 진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네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를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A는 B라고 할 때 얘는 A는 B의 진부분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진부분집합 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A는 B에 속하고 A는 B에 포함되는데 A가 B가 아니면 A는 B의 뭐다? 진부분집합이다. 그러면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약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그 2번에 1번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이 파이를 원소로 갖는데요.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애랑 그 다음에 파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랑 두 개 존재하죠.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뭐가 됩니까? 얘만 되죠. 얘만 되죠. 2번도 같이 똑같이 볼까요? 2번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적어볼게요. 뭐예요? 1, 2, 4, 8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4개네요. 부분집합은 총 몇 개 나와야 될까요? 16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왜요? 보여드리죠. 일단 먼저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다음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아우 귀찮아. 2개 들어가는 경우, 이걸 왜 쓰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하나도 안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경우. 위에 5개 썼고요. 5개, 4개, 4개, 3개. 16개 되는 거 맞죠?
그 중에서 진 부분집합은 뭐가 된다고요? 요렇게요. 지금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딱 보자마자 몇 개? 16개라고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2의 4승. 그 2의 4승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2의 4승이 될까요? 그죠? 그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번 후보 넣었다 뺐다. 2번 후보 넣었다 뺐다. 3번 후보 넣었다 뺐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2의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식인데 여기서 하나 뺀 거. 나 자신을 뺀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7번 내용이에요. 그 7번 내용.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래서 7번에 1번 답이 문제가 뭐라고요? 7번에 1번 보자마자 원소가 몇 개니까? 5개니까. 자, 1번.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31개. 그럼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이거 경우의 수랑 똑같죠? 경우의 수에서는 1, 2를 반드시 포함할 때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걔 빼고 봤죠. 그죠? 선택권이 있는 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8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3번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것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로서. 적어도니까 뭐로? 여사건 문제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디서 어디를? 그치. 2의 5제곱에서 뭐를? 에헤이. 짝수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 짝수만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이 안에 공집합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예,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의 연장선. 사실 그래서 저번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후려쳤고요. 이 정도쯤이야. 자, 이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어.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요. 수학이니까 연산해야죠. 그럼 그 연산하는 규칙 자체를 새롭게 배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집합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도 모양 처음 봤고, 그지? 요런 모양, 그 다음에 저 포함하다, 삼지차, 짝대기 3개짜리, 2개짜리 이런 것도 다 처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기호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기호가 있으면 배우셔야죠. 그래서 배울 총 5가지를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 중에서 4가지를 먼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합집합. 두 번째는 차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 봤을 때 방금 전에 우리 부분집합하면서도 경우의 수라는 게 살짝 언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합집합에서도 경우의 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기호로서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굳이 단어로 표현하진 않고요. 그냥 보통 표현할 때 그냥 A 합 B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연산 기호로 따졌을 때는 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컵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뜻이 뭐냐면요. 이건 A 또는 B가 되는 경우를 말해요. A 또는 B라는 게 A에 해당되거나 B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냥 다 적어주는 거를 A 또는 B, 그걸 합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있을 때 이 둘을 하나라도 해당되는 애가 있다면 그 모두가 해당되는 얘가 바로 A 합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그냥 후딱. 만약에 A라는 원소가 13579다. B라는 원소는 1236이야. 그러면 A 합 B 뭐라고 쓰면 돼요? 1, 2, 3, 5, 6, 7, 9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나의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이건 안 되니? 1, 2, 3, 3, 5, 6, 7, 9라고는 왜 안 해? 를 제가 왜 겹치면 안 돼? 를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약속했어요. 겹치는 거는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1, 1, 2, 3, 3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만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에서 표현될 때 1, A, B라고 쓴다면 일반적으로 A와 B라는 원소는 1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1일 때도 있어요. 가끔 드물게. 근데 요새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추세라서 그냥 대부분이 1, A, B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 A랑 B는 1은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라는 그 한자 자체가 교차하다의 교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A 교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표현하고요. 아마 외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을까? 캡이라고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모자 모양처럼 모자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캡, 컵, 캡라고 하는데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됩니까? A 교 B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걸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A 그리고 B
A이면서 B가 되는 걸 의미하고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 겹치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A 교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교비를 적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1,3이 되겠죠. 괜찮죠? 별로 아직까지는 마음 무난하죠? 앞으로도 계속 무난할 거예요. 집합 별로 안 어려워요. 명제도 별로 안 어려워요. 함수도 개껌이죠. 다 얼마 안 어려워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상이랑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수상에서 절었다라고 해서 아니야, 절었으면 우리 반에 없을 거야. 자, 수상이 힘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상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하를 배우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상이랑 수하랑 약간 별개로 넘어갑니다.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자, 두 가지를 더 배울 겁니다. 이제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여라고 하는 건 우리 어디서 들었다? 뭐라는 거야? 방금 전에 니들이 그랬잖아. 여사건이라고. 여사건의 여가 무슨 뜻인데? 걔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A 사건에 대한 여사건은 A 사건이 아닌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A 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무슨 뜻이야? 그 A가 아닌 거. 한마디로 안팎이 뒤집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컴플리먼트라는 거 아마 글자를 쓸 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컴플리먼트인가? 어쨌든 그런 글자를 쓰고요. 그 앞 글자 C를 따서 여집합은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막 뒤집으면 되니? 예를 들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라고 한다 쳐봐. 어디까지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 빼고 전체 다가 어디까지가 전체인데? 그 전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를 전체라고 하는데? 이 교실까지야? 건물인가? 우리나라인가? 지구인가? 우주인가? 뭔가 제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 집합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을 보통 U라고 표현을 해요. 뭔 뜻이 이게? 유니버셜 셋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셋이라는 게 집합이라서요. 유니버셜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가 아닌 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표현하면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 하고요. 반드시 정의해야 해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딱히 못 써요. 그때에 A 집합이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되셨나요?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차예요. 표현하는 기호도 같습니다. 차예요. 근데 들어가는 애가 달라요.
이건 뭔 뜻이냐면 A 이고 B가 아니다 얘.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모양이 생겨요. 애플. 그죠? 단순하죠? 근데요, 이거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잘 봐라? 뭐만 빠진 거냐? 가운데 부분만 빠진 거잖아. 그 가운데 부분 우리 뭐라고 불렀지? 교집합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 네. 네. 그죠? 두 번째, A가 아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B가 아닌 B의 여집합. 근데 A 이고는 무슨 기호라고 했죠? 교집합. 얘는 이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생각해봐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전체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다 생각해봅시다. A이면서 B가 아닌 애들이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모양은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요,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가볍게 이 정도까지 요렇게는 기억해줘라. 이게 차집합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기본, 연산, 기호 4가지를 배웠고요. 이 연산, 기호 외에 연산, 기호는 안 배워요. 그럼 뭘 배울까요? 연산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일단은 먼저 기호에 적응하는 시간부터 한번 가져봅시다. 8번. 이거는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신나는 소식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연산만 하고 숙제 내주면 80문제다? C1에서? 아니 그린에서? 이거 유형이 총 60몇 개인가 50몇 개인가 되더라? 그림 보니까? 그치? 그 중에서 40번 유형까지가 기본 연산이야. 맞을걸? 내가 아까 봤는데? 기본 연산. 기본 연산에 해당되는 게 그게 무슨 46, 47, 48, 49까지도 가능해요. 50도 가능하고요, 사실. 50번까지 딱 가능하긴 한데 뒤에 너무 없잖아. 뒤에 너무 없으니까 다 해도 되겠다.
다 될 것 같지 않아? 57번까지 다 끝내면. 경련하지 마. 그렇게, 특히 좌우로 경련하고 있어. 무슨, 진동모드 탑재한 것도 아니고. 자, 할 수 있어. 14번. 이거, 난 할 수 있다. 이 15번까지밖에 없는데, 뭐. 알았어. 그만 깝칠게. 자, 빨리 할게요. 자, 8번에 1번. 아니, 뭐 하는 거야. 8번에 1번. 두 집합. A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홀수. A는 1, 3, 5, 7, 9. 웬만하면, 네, 조건제시법을 일부러 저렇게 복잡하게 꼬아놓은 경우에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B는 1, 3, 7에 대해서 A 합 B는 뭐예요? 자, 봐봐요. 그치? B라는 애가 뭐니까? 1, 3, 7이죠? 그 안에 다 어떻게 돼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A 합 B는 뭐랑 같아요? A랑 같죠? 그지? 그럼 A 교 B는 뭐랑 같아요? B랑 같죠? 이거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이거 쓰기 귀찮아갖고 일단 그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그냥 이제 13579 쓰시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137 쓰시면 돼요. 그럼 서로소라는 건 뭘까요? A 합 B 말고 A 합 B 말고 A 교 B 말고 여기서 볼 때 만약에 A와 B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면, 즉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그려준다면 어떻게 그려질 때? 따로 아예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얘를 뭐라고? A와 B는 서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수 배수로 따져도 똑같죠? 공약수가 1분일 때 서로소라고 하는 것처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가 공집합밖에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서로소인가요? 서로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돼요? 교집합 확인하면 돼요.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에 원소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얘는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2번은요. 선생님, 부등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영역 그리면 돼요. 0부터 3까지 A죠. B는요? 2분의 7 B죠.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 얘네 둘은 서로소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여집합, 차집합도 한번 볼게요. 자, 9번은요. 여집합이나 차집합이라는 거를, 여집합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정의해야 한다고? 전체, 최대치, 그 바깥쪽 껍데기, 둘레를 제한해야 한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전체 집합을 0부터 8까지의 정수라고 할 때 전체 집합이 0, 1, 2, 3, 4, 5, 6, 7, 8라고 할 때 A가 2, 3, 4, 5, 6이라면 A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0, 1, 7, 8.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네, 전체 집합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그냥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 A 차 B는 뭐예요? 2, 3, 4만 해당되네요. 그럼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7, 8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 것들을 언급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A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A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반드시 A집합이 나오죠. A가 아닌 게 아니니까 A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애가 뭐예요? A의, 이거 차집합부터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여집합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모든 게 다 아니야. 없지 않냐?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같이 표현을 할게요. 공간이 좀 모자라요. 얘를 좀 당겨서 써야겠다. 아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다음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A고요. 맞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요거 이 조건을 깔면 되는데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라고 전 조건을 깔게요.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A 합 B는 A 그리고 A 교 B는 B 이런 식으로도 정의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건 어때? A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돼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생각해봐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A와 B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B가 아닌 부분과 A인 부분의 합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전체 집합 생기죠. 그럼 반대로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이랑 안쪽에 겹칠 일이 없죠.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에다 추가로 할 내용은 A 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A 교 A의 여집합은 공집합. 저 흰색 부분에 대한 게 여집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저 노란색과 관련된 게 부분집합과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저것도 집합에 대한 기본 성질로서 써먹는, 증명으로서 써먹는 애들 중에 하나라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뭘 써줬었냐면 이거 썼었어요. A 빼기 B랑 똑같은 게 누구? A 빼기 A 교 B랑 같은 애가 누구?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세 개는 서로 같은 거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질로서 써먹는 애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네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여집합. 네 번째, 차집합. 그러면, 이거 차집합의 성질,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드 모르간의 법칙. 연산 때문에 나오는 규칙인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드모르간? 이 아니라 모르간이죠? 그죠? 이렇게 이때 모르간 이거예요. 그죠?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사람 이름이 드모르간?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여집합 기호 자체가 분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집합 기호 자체를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A 합 B 여집합은 분배를 해서 싹 다 나눠주는 거, 뒤집어주는 거예요. 모든 애를 다 뒤집어주는 겁니다. A가 아닌 거예요. 합집합이 아닌 거예요. B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마찬가지로 A, 교,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찾아냈어요. 참.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A 교 B를 A 합 B를 볼게요. A 합 B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바깥 영역이죠. 이게 A 합 B의 여집합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AC와 BC의 교집합은 어디입니까? AC는 어디예요? A가 아닌 애들이요. BC는 뭐예요? B가 아닌 애들이요. 그 중에서 겹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깥쪽 영역이 되죠. 안쪽에 있는 겹치는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간 걸 싹 빼주시면 모양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이거를 기억할 수만 있으면 이걸 통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을 할 때에 있어서 연산을 할 때에 있어서 이거 할 시간 되려나 모르겠다.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덧셈에서 무슨 법칙이 있었냐?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연산에서도 똑같이 연산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환법칙.
두 번째, 결합법칙. 세 번째, 분배법칙. 거기에 네 번째, 흡수법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A 합 B랑 B 합 A랑 같아요. 교집합에서도 성립해요. 쉽죠? 결합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일 연산 기호 상에서만 해당돼요. A 합 B 합 C에서 앞에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뒤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순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또한 네, 교집합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분배법칙은 뭐게요? 분배법칙은 이겁니다. A 합 B에서 교 C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덩어리를 분배해 줄 수 있어요. 합집합이고 교집합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부호가 다를 때 성립해요. 얘는 뭐라고? 얘는 A 교 C와 B 교 C의 합집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 교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게 되면 똑같아요. A 합 C와 B 합 C에 대한 교집합이 됩니다. 분배법칙이 곱셈에 대한 분배법칙만 됐었잖아요. 사칙연산에서는. 하지만 여기는 합과 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무조건 분배법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환법칙 절대 안 돼요. 결합법칙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흡수법칙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노란색이 흡수법칙이에요. 어디냐? 이거. 이 노란색이 흡수법칙이라서 다시 한번 적어주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건 어디 있냐면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2번 규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가 성립해요? A 교 B는 B고요. A 합 B는 A고요. 다음 얘랑 동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여사건도 가능해요. A의 여사건은 B의 여사건에 포함돼요. 작은 애가 뒤집어지면 더 커지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똑같이 성립합니다.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이고요. 그냥 똑같이, 쓰기 싫어요. 자. 네.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A, 교, A 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그리고 얘네들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싹 뒤집어주면. 전체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해주면. A의 여집합 교 B 같은 경우에는 공집합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2번까지 진행했어요. 12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12번까지가 제가 중간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막 유제를 열심히 풀어주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대표 문제 풀어보면서 하라고 숙제를 많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만 풀어주십시오. 왜? 많이 줄였어. 네. 많이 줄였어.
이거 그리고 집합 초반부가 생각보다 진짜 빨리 풀려요. 한 장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한 페이지 푸는데. 실제로 니네가 풀어보면 알아. 그래서 64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셔서 진도 마무리하고 성적은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미리 풀어놓으시면 나중에 편하겠죠? 여유가 있을 때